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라.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일을 시작할 때마다 걱정도 많아지고 준비 단계가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아주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실수하거나 너무 일을 못해 한 소리 들을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포기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일들만 선택하여 기회를 줄이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처음이라는 시기가 있는데도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도전이라는 것이 두려워 일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게를 크게 느끼며 일을 했었던 것도 같고요.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이 쉬워지겠죠. 물론 모두 다른 삶의 목표가 있을 테니 모두 다른 계획을 세우겠지만 분명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이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은 해보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계획을 지속하는 힘, 습관을 만들고자 할 텐데 오늘 만나볼 책에서는 완벽한 습관이 아니라 쉬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쉬운 일은 어느 정도 쉬운 일일까? 운동을 시작하려면 운동화 끈 묶기가 실행 계획이면 되고, 글쓰기라면 한 문장 쓰기면 되며, 공부하기라면 노트 펴기를 계획하여 계속 실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였던 저자는 사고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실과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제시로 독자들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니 좋은 도서 추천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새로운 삶의 시작.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방망이가 퍽 하고 내 얼굴을 강타했다. 같은 반 친구가 휘두르다 손에서 미끄러진 방망이가 허공을 가로질러 곧장 내 미간으로 날아든 것이다. 그 순간의 기억은 없다.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서졌다. 두개골 안의 뇌 조직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0.1초 만에 코가 깨지고 두개골 몇 군데에 금이 갔으며 안화 두 곳이 다 함몰되었다. 야구장 복귀는 순탄치 않았다. 시즌 중이었고 나는 1군에서 제외된 2군 선수였다. 2군 팀에서도 후보로 밀려났다. 나는 4살 때 야구를 시작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선수가 후보로 밀려난 것은 큰 굴욕이다.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펑펑 울면서 미친 듯이 라디오 채널을 돌렸다. 절망으로 1년을 보낸 뒤 3학년이 되어 가까스로 1군에 들어갔지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부상을 당하고 나서 2년 후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데니슨 대학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때 알게 되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말이다. 인생의 나락에서 빠져나오다. 데니슨 대학에 들어간 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 비록 신입생으로 선수 명단 제일 끄트머리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만 어쨌거나 야구팀에 들어갔고 너무나 기뻤다. 고교 시절은 엉망이었지만 나는 그토록 바라던 대학 선수가 되었다. 곧바로 야구팀에서 활동하진 않았기에 먼저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 또 대학 기숙사란 너저분하기 마련이지만 내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아 나갔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수업 태도도 달라졌고 1년 내내 전부 A 학점을 받았다. 습관은 꾸준히 형성되는 규칙적인 일로서 대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학기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나갔고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한 결과들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면 난생 처음 일주일에 수차례 웨이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193cm에 77kg이었던 나는 이듬해 90kg의 탄탄한 근육질 몸이 되었다. 변화는 천천히 이어졌다. 대학교 2학년 때는 투수진에 들어갔다. 그리고 3학년까지 팀 주장이었고 시즌 마지막에는 모든 연맹팀에 선발되었다. 수면 습관, 공부 습관, 근력 훈련 습관이 최대치로 성과를 올린 것은 4학년 때였다. 야구 방망이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년 후 나는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다.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다. 전국에서 단 33명만 뽑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했다. 너무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운동선수로서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고 프로 선수가 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시기 내가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해낸 것만은 분명하다. 바로 내가 갖고 있던 잠재력을 몽땅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당신의 잠재력도 모두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리라고 믿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도전적인 순간들에 직면한다. 내게는 고교 시절의 사고가 그랬다. 그 일은 내 삶에 중대한 교훈을 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바꾸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 정말로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불행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대개 습관으로 결정되곤 한다. 모두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날부터 전미대학 대표 선수에 선출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극적인 전환점이란 없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 자잘한 승리들과 사소한 돌파구들이 모여서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내가 진일보하게 된 단 한 가지 방법이자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후 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책을 쓰기까지도 내 전략은 한결같았다.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지금 앞에 있는 테이블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보일 정도로 방은 춥다. 현재는 영하 4도 정도지만 방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다.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아직 테이블에는 얼음 덩어리가 있다. 영하 1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0도가 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온도는 그전까지도 계속 올랐지만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하 1도에서 1도가 더 오르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의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이런 것들이 잠재돼 있던 힘을 발휘해 주요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패턴은 어디서나 나타난다. 암 종양은 80%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가다가 한 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한다.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속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라난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정 초기와 중기에는 이른바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만 처음의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별 효용없는 변화들만 보여 낙심한다.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과정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결과는 아직 저 멀리에 있다. 꾸준한 습관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여럿 있지만 이런 과정의 어려움도 그 중 하나다. 변화는 극히 작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 쉽게 그만두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했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한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습관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정체기,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는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잠재력 잠복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일 뿐이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0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마침내 잠재력 잠복기를 돌파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은 그 모든 과정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사건만 본다.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는지 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을 때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오늘이 만들어졌음을 안다. 이는 지각 변동에도 비유할 수 있다. 두 개의 지질판이 수백 년간 서서히 맞비벼지면서 충돌 위험도 서서히 쌓여간다. 그러다 어느 날 수년간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난다.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변화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 일어난다. 무엇이든 숙련되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NBA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팀이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라커룸에 사회개혁가 야콥 리스의 말을 걸어두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거대한 사건은 모두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습관이라는 씨앗 각각은 하나의 사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 습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라난다. 뿌리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가지가 뻗어나온다. 나쁜 습관을 깨부수는 작업은 우리들 내부에 박힌 단단한 오크나무를 뿌리째 뽑는 일과 같다. 좋은 습관을 세우는 작업은 하루에 한 번 섬세한 꽃을 피우는 일과 같다. 잠재력 잠복기에서 살아남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왜 누군가는 원치 않는 습관들로 되돌아가고 누군가는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2001년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이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단순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두 번째 집단은 동기부여 집단으로 이들이 운동하는 것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장점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읽게 했다. 또한 운동이 얼마나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이들의 동기 수준은 두 번째 집단과 같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더해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계획표를 끝마쳐야 했다. 다음 주에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35%에서 38%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집단이 받은 동기부여 프레젠테이션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집단은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는데 이는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이들이 계획표에 쓴 문장은 실행 의도라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습관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진동, 초콜릿 쿠키 냄새,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등 습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들은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신호는 시간과 장소다. 실행 의도는 이 두 가지 신호에 반응한다. 실행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실행 의도가 목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연구는 수백 가지나 된다. 이는 정확한 시간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다. 언제 감기 예방 접종을 하러 갈지 결장경 검사의 예약 시간을 기록해 두는 일들 말이다. 공부를 하는 것이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든 실행 의도는 사람들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연구자들은 심지어 실행 의도가 만들어지면 투표율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 실행 의도가 생겨났다. 투표소에 갈 때 어떤 길로 갈 거니? 몇 시에 투표소에 갈 거니? 몇 번 버스를 타고 투표소에 갈 거니? 이제까지 성공한 정부 프로그램들은 제때에 맞춰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언제 어디서 교통범칙금을 내면 된다는 고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를 확실히 지키도록 촉구한다.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 애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실행에 대해서는 우연에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걸 기억만 하길 바라는 거나 제때 맞춰 동기가 솟구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행 의도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투표해야 해 같은 뭉뚱그려진 말들을 날려버리고 견고한 행동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늘 분명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언제 올지 모를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의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 일단 실행 의도가 마련되면 동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한 페이지를 오늘 쓸까 말까, 명상을 오늘 아침에 할까, 점심에 할까,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결심은 필요 없다. 정해놓은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습관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명상.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공부.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결혼 생활. 아침 8시에 주방에서 배우자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 줄 것이다. 습관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매주 월요일 2년 첫째 날에 시도해보라. 사람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대개 가장 희망으로 부푸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으면 행동할 이유가 생긴다. 새로운 출발은 동기를 일으킨다. 실행 의도의 장점은 더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정되면 우리를 그 과정에서 이탈시키는 것,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요구들을 쉽게 허락하고 수용한다. 그 요구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모호하면 온종일 일어나는 작은 예외들을 허용하기가 쉽다.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간과된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작가 제이슨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개 의식적으로 운동하러 간다. 하지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우리가 주로 운동하러 갔던 그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일과 일상에서 실행 의도를 사용할 방법은 제법 많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접근법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포그 교수에게서 배운 것인데 나는 이 전략을 습관 쌓기라고 부른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는 작은 것부터 실행하여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죠. 습관이 우리의 일을 쉽게 해준다고 하여 작은 습관들이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습관의 긍정적인 측면과 불리한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의식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불리한 측면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자잘한 실수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에 숙련되어 익숙해지면 또 작은 새로운 습관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계속 실패해왔던 하지만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되짚어보고 너무 말이 안 되게 쉬운 작은 시작부터 계획해 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